기재부에서 바로 보도 설명 자료를 냅니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정보가 흘렀다는 거겠죠. 자, 예상 수혜지 짚어볼게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어제에서 풀린다고 해도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로 아주 시장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정부의 규제 완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풀고 또 풀고. 네, 생각보다 확 풀어주는 느낌 있고요. 대거 완화 예정입니다. 효과나 영향, 어떠한 수혜지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세 가지 정도 정리했습니다. 일단 이 규제 완화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들을 시장으로 끌어오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지금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신데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떤 매수에 지금 동참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여력이 되시고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만 이 시장을 좀 살릴 수 있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장 강력한 이야기, 오늘 내내 시장 언론을 달궜던 규제 지역 해제입니다. 원래는 순차적으로 해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유력했었는데요. 근데 강남 3구와 플러스 용산구까지 이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언론에 나왔죠. 그 내용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또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유력은 아니고요. 검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분양 해소 대책이 지금 또 나왔네요.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건설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문정부 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 이렇게 해서 그 중앙일보에서 대거 기사를 단독 기사로 냈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뭐 생각보다 많이 풀어주네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기재부에서 바로 보도 설명 자료를 냅니다. 투기지역 해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라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 자료를 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즉각적인 설명 자료가 나왔을 때 그게 아니었던 적이 별로 없죠. 결국 그렇게 가는 식으로 많이 왔었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유력하지 않을까, 4개 지역을 빼고는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번엔 매경에서 또 기사가 나옵니다. 속보해서 강남 3구, 용산 빼고 문정부 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 이렇게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또 냈어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정보가 흘렀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고 그 얘기가 기사화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 3구랑 용산구 빼고 규제 지역이 해제가 유력하다면 어떠한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해제가 된다면 그거 좀 볼게요.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2주택 이상의 주담대가 가능해지고요. LTV의 DSR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들에 한해서 말하는 거죠. 청약 재담천 제한이 풀리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없고요. 이제 일반 과세로 내는 거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없고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없고요. 정비사업 분양재단권 제한점 제한 없습니다. 요 세 가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이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요 세 가지 항목이 아주 큰데요. 요것을 없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예상 수혜지 짚어볼게요. 일단은 용산구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강남 3구 빠졌으니까 다음 선호도 높은 지역, 마포, 그리고 성동, 광진, 그리고 동작, 영등포 이렇게 제가 5개 지역을 일단 짚었습니다. 뭐 그 외 중구라든가 관악구, 그리고 강서구 지역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선호도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 중심으로 본다면 저 정도를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 포진 지역이죠. 재개발 포진 지역엔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그리고
광명, 과천 이렇게 수혜를 기대해 본다 정리를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이 대부분이 강남 3구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가지고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없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조합이 설립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혜택을 지금 당장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재개발 좀 지역 중에 규모가 큰 곳들, 성북구라면 장애유타운 되겠죠. 동대문구라면 이문유타운 될 것 같고요. 은평구면 뭐 대조, 뭐 가련, 그리고 불광호구역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련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요. 가련 1구역은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지역들을 지금 좀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서대문구, 부가연 2구역, 3구역이 저기 있죠. 그래서 규모들이 꽤 크다 보니까 한번 같이 넣었습니다. 자, 그 외에 수도권에서는요, 광명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모두 다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광명이 많이 가격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요걸 토대로 조금 반등의 어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죠. 재건축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레미안슈르가 최근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즘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반등하는 분위기로 이미 좀 돌아서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아마 규제 지역에서 풀리는 순간 가격이 조금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토지구역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가까이에 이제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은 목동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이제 압구정이 되겠는데요. 자, 보실게요. 지금 이제 여의도, 목동, 압구정 요 세 개 지역은 지금 지난 4월 21일에 연장을 했죠. 재지정 공고를 해서 올해 23년 4월 26일까지가 이제 토지거래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풀어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가장 꼽아보는 것이 청담, 삼성, 그리고 대치, 그리고 대치, 그리고 잠실이죠. 요 네 개 지역이 사실은 가장 이제 많이 타격을 받았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대치, 학군지로서 수요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잠실, 요즘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잠실, 여기 지역도 사실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뭐가 되나요? 갭 투자가 가능해지죠. 원래는 매수한다면 내가 들어가서 2년은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살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내 기존 주택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했기 때문에 매수가 어려웠죠. 특히나 이제 학군지는 지금 현재는 전세가가 낮지만 이 학군지 어떤 이사시철이나 이럴 때 보면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어서 전세 매매 갭이 적은 아파트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을 갭으로 매수를 못하게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 지역들이 풀림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거래가 많고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었던 지역인 잠실과 대치동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가뜩이나 바닥 다지기를 막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게 풀린다면 좀 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동 재건축은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인한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아까 규제지역 해제 부분보다 사실은 이게 좀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현재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가 조금 옮겨 돌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토어제가 해제됨으로 해서 전세를 끼고 매수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동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어제에서 풀린다고 해도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이제 2021년도에 대부분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2년 차 돼서 아직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에서 안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토지 허가 거래 구역에서 풀린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미 제한이 되어 있어서 큰 수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분양 희소 대책 마련. 요거는 이제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요. 제가 한번 각색해봤어요. 이럴 것 같다. 이렇게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게 미분양으로 인해서 분양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크게 치명적인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어떤 대책을 내놓는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세금에 대한 혜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잠깐 보면 2012년도에 이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양도세 감면, 그래서 미분양 주택 취득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100% 감면해줬던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도 50% 추가 감면을 추진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주택 수혜도 포함이 안 됐었던 것으로, 그래서 종부세 혜택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거여서 양도세 특례 조치였는데 저러한 방식으로 조금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규제를 연초부터 막 푸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어떨지 저는 아주 핫한 반응을 끌어낼 것이라고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들이 결국 유주택자들을 시장으로 불러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심리가 너무 얼어붙어 있고 가장 중요한 어떤 금리 문제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떠한 특정 지역, 선호하는 특정 지역,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저 가격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하고 매수가 붙기 시작한 그런 일부 지역들을 제외한다면 아주 큰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결과치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지금 가격이 크게 빠지고 있는 지역들은 낙폭을 좀 줄이고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으로 가는 어떤 그러한 방편으로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만약에 금리의 고점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심리 시장이 그래서 조금씩 풀리는 시점이라면 어떤 매수 심리를 사실 이렇게 좀 더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제 역할을 해주면서 이 어떤 정책의 완화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잘 매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는 좀 이렇게 관전 포인트 이런 걸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정책이 너무 나오는 바람에 이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